여러분들의 편안한 방송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이거 하는 중이다. 목표 주가 12만원에 육박했고 중국의 이 기업 파운드리 진출 선언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D램 가격이 내년 1분기와 2분기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걸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D램 가격이 내년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반등 전에 외국인들이 매집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4분기나 늦어도 내년 1분기, 2분기에는 주가가 큰 상승 가도를 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만한 기회가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부터 D램 가격 하락세가 완화한 뒤에 빠르면 내년 2분기, 늦어도 3분기부터는 가격이 크게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라인 전환 투자가 수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삼전 내부에서도 D램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삼전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셋이서 이야기도 주고받고 하면서 공급 조절에 관한 이야기를 상당히 나눴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에 D램 가격 하락세를 생산 라인 전환 투자 재개 기회로 활용할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전은 2019년 4분기부터 D램 생산 라인인 13라인을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그런 투자를 진행해 왔는데요. 올해 2분기에 D램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바람에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으로의 전환 투자를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13라인은 구형 라인으로서 D램 생산 효율성이 높지 않은 편인데요. 파운드리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이 라인을 이미지 센서 같은 레거시 파운드리 라인으로 전환을 하면 파운드리 사업의 추가 고객 확보에도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삼전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M10 공장에 D램 생산 라인을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13라인에 남아있는 D램 생산 능력은 글로벌 D램 생산 능력 가운데 5%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M10 공장 D램 라인의 잔여 생산 능력은 글로벌 D램 생산 능력의 1%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라인 전환 투자로 글로벌 D램 시장에서 공급 측면에 공백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 방어에 나설 수 있을 듯 하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DR5 규격의 D램 생산을 본격화하는 것도 D램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DDR5 D램은 DDR4 D램보다 칩 크기가 무려 10에서 15% 정도 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은 웨이퍼 한 장당 생산이 되는 D램 개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D램 가격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도 2022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5%씩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D램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내년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11만 8천원 선으로 거의 12만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12만 원을 넘어서 13만 원, 14만 원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중국의 파운드리 상황을 체크하지 않고 가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의 공장도 확정을 짓고 말 그대로 잔치집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실시간 상황을 중국과 일본에서도 바라보고 있고요. 삼전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짜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전술과 전략을 짠다고 해서 별수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대응을 하려고 하는 듯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웨이가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한다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빠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맞춤형 칩셋을 자체적으로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화웨이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웨이퍼 팹을 건설하고 파운드리 사업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제재로 TSMC와의 거래가 막히면서 위탁 생산을 할 수 없게 돼버리니까 반도체 완전 자급자족을 이루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한 공장은 내년부터 가동이 되고 양산 준비에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28나노 공정 기반의 칩을 먼저 생산한 뒤에 그 다음 해에 14나노를 공략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화웨이 통신 장비에 탑재가 되는 광통신 반도체와 모듈을 생산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화웨이는 팹리스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을 통하여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기린을 직접 설계해 오고 있는데요. TSMC의 기린 칩을 위탁 생산한 뒤에 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탑재해 왔습니다. 3나노 기반의 모바일 칩 개발도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당연히 화웨이가 제조할 능력은 없겠고요. 3나노 제조를 TSMC에게 줄 수도 있고 삼성전자에게 줄 수도 있겠는데 이왕 주는 거 삼성전자에게 통 크게 한번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화웨이는 지난 2019년에 미국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손발이 꽁꽁 묶였는데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 장비나 기술이 쓰인 반도체를 구매하거나 위탁 생산할 수 없어서 통신 장비와 스마트폰에 쓰이는 칩 수급에 차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이실리콘은 설계를 할 때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케이던스와 시냅시스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TSMC를 비롯한 대부분의 파운드리 업체들도 미국산 장비를 다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반도체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화웨이의 파운드리 사업 진출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 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사실 별게 아닐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공정 미세와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후발주자인 화웨이가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기존 파운드리 업체와 맞붙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화웨이는 자급자족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초미세 공정으로 가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는 별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이거 하는 중이다. 목표 주가 12만원에 육박했다. 중국의 이 기업 파운드리 진출 선언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